안녕하세요, 오이씨입니다. 처음으로 얼굴 공개랄까요? 하는 컨텐츠인 것 같은데, 사실 뭐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긴 한데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심정으로 그냥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업로드가 조금 뜸했었죠. 뭐 뮤지컬이다 회사 일이다 해서 바빴던 것도 사실인데, 실은 좀 유튜브 권태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약간 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고민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많지 않고 해서 조금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그동안의 고민들을 좀 정리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컨텐츠 제목은 2개월차 유튜버가 솔직히 이야기하는 유튜브 팁입니다. 사실 구독자 30명밖에 안 되는 유튜버가 무슨 팁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혹시 저처럼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어떤 분들한테는 훌륭한 조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기억하게 되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쿠팡에서 컨덴서 마이크를 보게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싼 거예요. 그래서 팟캐스트나 더빙이나 아니면 영화 리뷰 같은 걸 한번 해볼까 하고 덜컥 이 마이크부터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대세니까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기왕 유튜브 할 거면 좀 화질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카메라까지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한 컨텐츠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와닿았던 문제는, 그럼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샀는데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선택한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옵션은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요즘 커버곡이 거의 신곡 위주인데, 옛날 노래나 아니면 뮤지컬 넘버나 뭐 이런 거를 커버하면 좀 새로워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마술을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 강사도 했고 그랬으니까 뭔가 이런 뭐 마술 같은 컨텐츠를 조금 해볼까? 라고. 이것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 나 옛날 사람이고 옛날 거 좋아하니까 레트로한 아이템들 소개를 해주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과했던 거 3가지를 오늘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고 질리지 않는 거 해야지.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좀 쉽게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게 붙어요. 보통 유튜브 시작할 때 저처럼 기획 엄청 많이 하고 영상 퀄리티, 자막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딱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당연히 처음에는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너무 컨텐츠에 힘을 주다 보면 하나하나 만들어내다가 쉽게 지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되 다른 사람도 좋아할 만한 거를 하자입니다. 컨텐츠의 정보성이 있거나 아니면 대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컨텐츠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장비를 맞추기 전에 어떤 컨텐츠를 할지 먼저 결정하고 장비를 구매하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컨텐츠 유형이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처럼 특정한 공간에서 장비를 갖춰두고 촬영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브이로그라고 하고 하는 일상을 촬영하는데 움직이거나 실외 촬영이 많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브 방송.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저처럼 실내 특정 공간에서 촬영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미러리스 카메라라든지 DSLR 카메라를 갖춰놓고 컨덴서 마이크를 사서 녹음을 해야지, 약간 그렇게 할 필요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웬만한 핸드폰도 고사양 촬영이 가능하고요. 컨덴서 마이크는 장점이 음질이 깨끗하다라는 거지만, 이게 무지향성 마이크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음을 다 따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노이즈도 같이 녹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작은 방에서 녹음을 한데, 다른 방에 TV를 켜뒀다든지 아니면 선풍기, 에어컨, 아니면 심하게는 PC의 팬 돌아가는 소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향성 마이크, 흔히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마이크 같은 그런 지향성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무지향 성격이나 지향성인 성격을 다 버튼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마이크 같은 것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듀서 DK님의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야외 촬영이 많다라고 하면 사실 마이크를 사기보다는 녹음기를 좀 좋은 걸 사서 녹음을 따고 편집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역시 프로듀서 DK님의 컨텐츠를 보고 든 생각이고요. 야외일수록 바람 소리나 막 주위에 소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소리가 안 따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은 실내에서 환경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미러리스가 있으니까 뭐 케이블 하나만 사서 연결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건 실제로 케이블을 사보니까 이게 화면으로 영상을 쏘는 용도일 뿐이지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뭔가 송출하는 기능 같은 게, 그거는 시스템을 또 별도로 구축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외에 인터넷 환경이나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핸드폰으로 하시되 이런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같은 방송 어플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랩에서 소개를 해준 영상이 있으니까 링크 같이 얹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편집 어떻게 하지? 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편집은 어렵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편집에 A부터 Z까지 다 배우고 해야지 라는 것들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을 찾아서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도움을 받고 있는 잭PD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건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편집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컨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실 장비 맞출 때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게 이 부분인데, 보통 영상 편집하는 걸리는 시간이 100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자르고 음성을 넣는 시간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자막을 짜는데 거의 40, 나머지 40이 렌더링을 걸어놓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막 작업과 렌더링 거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살 여유 자금이 있으신 상황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좀 좋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영상이 고화질로 찍게 되면 5분짜리 영상도 몇 기가가 훌쩍 넘어가게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 편집하는데 렌더링 거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한 2테라 정도까지 되는 외장하드 같은 것도 꼭 미리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본을 꼭 써라. 저도 처음에는 의식의 흐름대로 멘트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촬영 전체의 흐름도 중구난방으로 막 하고요. 나중에 편집할 때도 일일이 무슨 멘트 했는지 들어보고 다시 타이핑을 했다가 자막에 얹다 보니까 시간이 한 3배는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AI 딥러닝 같은 거를 통해서 요즘에 자동으로 자막을 따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브류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개인적으로는 제 발음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대본을 준비해서 자막을 그대로 넣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장 고민했었고 실패의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나름대로 노하우라고 할 만한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왜 내 컨텐츠는 사람들이 안 보지? 조회수가 안 올라가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 시간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 거지? 상위 노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검색 태그 같은 거를 쉽게 다는 방법들은 뭘까? 등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나 도움이 되었던 유튜버님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컨텐츠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나 좋아요, 댓글은 창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